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경제학 복습 테스트 이번 시간에는요 13회 시장이론 중에서요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다음과 같은 여러 형태의 시장 중에서 개별 기업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작은,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시장에서 개미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야? 기업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기업의 수가 무한대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별 기업이 우리가 거기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거의 개미와 같은 미미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기업이 시장의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가장 작은 경우, 언제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언제 가장 큽니까? 독점일 때가 가장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수가 많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인다. 이걸 뭐라고요?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네, 이 정도 체크 정리하시고요. 어렵지 않네요. 다음 2번 볼게요. 다음 중 완전 경쟁 기업이 성립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될 조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정보가 완전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제품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게 아니라 유사하다는 건 비슷비슷하잖아. 완전히 same, 동일한 상품이어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AS 같은 판매 후 서비스까지 같아야 돼요. 자, 모든 경제 주체들은 가격 수용자로 행동한다. 이게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진입과 이탈이 자유롭다. 오케이.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라든가 생산자들이 무수히 많다. 기업의 수가 무한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쉽게 우리가 2번 알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음 볼게요. 3번 볼까요? 완전 경쟁 시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원의 원활한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원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시장에 진입을 할 때 쉽게 자원을 사용해서 진입을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야? 내가 만약에 새로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드는 어떤 산업에 진입하려고 그러는데 다이아몬드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못 만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완전히 쉽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시장에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이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네, 어렵지 않네요. 잘 정리하시죠? 다음 4번 볼게요. 다음 중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수평이다. 여러분,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 우리가 시장 전체와 개별 기업의 그래프를 다르게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마켓이다 라고 하면은 시장 전체에서의 가격과 수량은 얘가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개별 기업입니다. 개별 기업 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별 기업의 생산량, 가격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요거 소문자로 쓸까요? 수평 이렇게 되고 이게 뭐야?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인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기업이 인식하는,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수평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 얘기가 바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거 뭐라고요? 이거 프라이스 테이커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자, 그것 때문에 수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볼게요. 5번. 자, 고정비용 전체가 매몰비용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생산 중단점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여러분, 우리 심플하게 얘기할 때는 고정비용을 다 매몰비용이라고 간주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AVC가 되고요. 요게 AC가 됩니다. 둘 다 U자이고요.
U자일 때는 최저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 AC의 최저점이 AVC 최저점에 약간 오른쪽에 위치한다 라는 거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요거 AVC의 최저점을요 우리가 조업 생산 중단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거보다 시장의 가격이 밑에 있으면 아예 생산 자체를 줄이는 거야. 자, 요거 AC의 최저점을 뭐라고 합니까? 하면 손익분기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손해와 이익을 나누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요. 생산 중단점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AVC의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어떤 게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중간에 위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장에서의 가격이 AVC보다는 큰데 AC보다는 작은 경우, 이게 이제 많이 출제가 전통적으로 되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평균 비용보다 훨씬 작잖아. 그러니까 P가 지금 AR입니다.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문을 닫을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평균 가변 비용이 선생님들한테 주는, 직원한테 주는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거 이상의 수익은 거두고 있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보다는 조업을 AVC보다 밑에 있을 때 조업을 중단하는 거니까 조업을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가볍게 보시고요. 자, 다음 6번 한번 봅시다. 고정비용이 모두 매몰비용일 경우에 생산 중단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고정비용이 모두 매몰비용인데 생산 중단 가격이 됐으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P가 AVC랑 같아지는 상황이야. 그쵸? 근데 얘는 어떻게 돼? AC보다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봤을 때는요, 요거 P가 AC보다 작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손실이라는 게 뭐야? 예, 마이너스 2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생산 중단 수준에서 기업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손실이 제로가 아니라 저기 나와 있는 매몰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고정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뭐 그림 잘 체크해서 정리해 주시죠. 다음 볼게요. 자, 7번은 우리 그냥 가볍게 보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아셨죠?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다 더할 때 단순하게 이렇게 더해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되려고 하면 시장에서의 투입 요소의 노동과 자본의 가격은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장기의 시장 수요 곡선 할 때 수평으로 더할 수 있는데 이 가격이 W랑 R이 고정인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내거나 했을 때 풀 때는요, W랑 R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한번 보시고, 만약에 생산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주문이 더 많아지는데 그러면 노동과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잖아. 그럼 노동의 가격과 자본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단순한 수평으로 더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요거는 요 정도로 가볍게 하시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8번. 다음 중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단기 균형이잖아. 균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체에서 수요와 공급이 서로 동일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시장 전체 균형 상태에서 그 가격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기업이 극대화된 이윤이 제로다? 이건 아니지. 왜냐면 시장에서 어떤 기업의 능력이 A씨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이렇게 A씨보다 위에 있으면 그러면 플러스 이윤이 되고요, 이렇게 A씨보다 밑에 있다라고 하면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이윤이냐 손실이냐,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C와 같이 비교를 해서 단기에는 플러스 이윤을 얻거나 마이너스 손실 또는 이윤이 제로일 수 있어요.
근데 장기에는 어떻게 돼? 주의하셔야 될 거 장기에는 당연히 경제적 이윤이 빵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초과 이윤이 빵이죠. 정상 이윤만 누리는 것이죠. 왜냐면 장기에 플러스 이윤이면 어떻게 돼?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장기에 손실을 보면 기존 기업이 일부가 퇴출돼 나가기 때문에 이윤은 제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중요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9번. 다음 중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보장해 주는 거.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계 비용, MC, 프라이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한계 비용 가격 설정, 이게 바로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을 때 바로 그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 10번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이 사회 후생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완전 경쟁 시장과 관련해서 사회 후생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효율적이죠. 네. 근데 문제는 뭐야? 공평한 소득 분배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해서 시장 실패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모든 측면에서,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가장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상적이다 할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평한 분배까지는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합이 극대되는 거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낭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맥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극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의 생산 자체가 극대되는 건 아니지. 이윤이 극대된다. 요거는 맞는 표현이겠지만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과 그리고 손익분기점, 조업 중단점을 중심으로 잘 체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